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선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이 휴전 선언,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이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3년간의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에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이서명에 불참하면서 남한이 그 서명 주체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에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할 때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느냐, 사자 간의 서명이 이루어지느냐, 북미 간의 서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국제 외교 관계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북미 간의 휴전선언이 종전선언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주체는 현재로는 북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사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되면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건 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시작한 토건 포퓰리즘 본물 터진 지역 이기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서 이 토건 포퓰리즘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건 사업,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토건 사업의 그 포퓰리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정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개발독재 정권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토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 토목 건축이 예산이나 자원 배분, 환경 등에서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따지는 것인데,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기조가 대규모 토목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토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아니면 정치 세력들 예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예산을 당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토건 포퓰리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어떤 정치적 성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20대 아닌 교육 탓한 것 국민을 바보로 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20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방공교육을 받았다든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일면적으로만 바라본 것이고, 지금 20대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실업 문제, 또 취업난,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학을 다니고 사회 나오자마자 이 원금은 그냥 이자를 갚기도 급급할 정도의 알바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정규 노동자 전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다른 어떤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20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사회에 나와서 어떤 적응을 하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불안정성이 이제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과는 다른 그런 이 정치, 뭐 통일, 뭐 이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20대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컨벤션 효과, 희망의 단어가 없었던 한국당 전당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정당대회 같은 대회 한두 번 치러서 현재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죠.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태우 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이 청와대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씨의 어떤 그 폭로가 뭐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는 일탈로 개인의 일탈로 보고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은 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죠. 서로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면 공익의 내용을 둘러싼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나가야 하는데 이 역시 정치적인 어떤 배경, 법리적인 규정이나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간에 김태호 씨의 그 폭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정책 입장, 그 배경이 이제 여야 간의 입장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문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 국민 허리만 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눈앞에선 고용 증가 착시 일으켜도 청년 미래 어두워지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인원을 줄이고 적합성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 대규모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이 그냥 대규모로 채용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년이 지난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또 공무원의 어떤 생활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실제 명예퇴직이나 정년 퇴직으로 줄어드는 숫자와 신규 채용되는 숫자 이것을 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OECD 국가 평균 공무원 1인당 행정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 1인당 국민의 수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숫자가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 뭐 이렇게 포함할 것인가 공무원만 별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공무원 1인당 대비 국민 수 뭐 이 기준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 공공부문의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그런 이 공공 서비스, 공무원 행정의 그 지원을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면 공무원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에 조소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 뒷배 좌임하는 중국, 다른 욕심내면 비핵화 그르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보면서 무엇이 장기적으로 자국 미래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조중 동맹 관계죠. 오래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 경제적 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주한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북한이 완충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미군과 중국 군대가 직접 대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의 측면을 보더라도 북한이 중간에 있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것이고, 또 뭐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동맹 관계에 대비하는 이 북한과 중국 아니면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뭐 신냉전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체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당연하게 이 북한과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신문은 북 김정은의 핵과 경제를 모두 안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했습니다. 북한의 그 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 우선으로 가려면 이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을 통한 이 체제 보장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최대 관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북미 간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화일보는 때 아닌 신한반도 체제 추진은 북핵 폐기 저해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화 통일 남북 경협은 북한 핵무기와 핵 역량이 완전히 제기되기 전에는 모두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핵 협상과 남북 경협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죠.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개성공단을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 위기와 군사적 긴장 대신에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가 지속돼야 합니다. 북미 간의 핵협상 문제의 진척 내용이 이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평화적 국면과 아니면 이 군사적 긴장 국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만 대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전쟁의 그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교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은행 결제망 개방한다지만 핀테크 속도 못 쫓아가는 규제 혁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올해 안에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들의 전면 개방하고 결제망 이용료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가 융합한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시장과 전통산업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금융결제망 개방, 핀테크 혁신 제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융결제망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거 전부 이 개인사생활의 개인생활정보, 개인정보 이 보호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시키는, 규정화시키는, 그래서 뭐 이게 금융스타, 금융자유와 금융스타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정보를 희생시키는,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시설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겨울올림픽의 환희 그 후 1년 방치된 시설 쓸쓸한 평창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올림픽 이후의 어떤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그렸네요. 사실 오늘날 올림픽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축제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국가주의, 민족주의, 배타주의가 난무하고 권력이 그 정치의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거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의 선전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의 탐욕이 이 배경에 올림픽의 그 배경에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자원 낭비, 딱 한 차례 그 대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토목 건축을 만들었다가 이걸 허물거나 이것이 방치되는 이 자원 낭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듯이 정말 수만 년의 그 원시림, 가리왕산 같은 경우에 단 한 차례 슬로프, 스키 슬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만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가리왕산의 원시림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환경 파괴가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못하면 성장률 1%대로 추락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역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차수를 거듭할수록 성장률과 이윤율이 둔화되고 이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이 산업혁명의 차수가 변화 발전 진전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짙은 그림자도 더 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18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과거 논란 아닌 미래 비전 경제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5.18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거의 이 역사, 과거를 지배함으로써 장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 이 정치 세력의 그런 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 과거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미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치인들이죠. 따라서 정치인들이 역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올바른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G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5G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9가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이 됐다. 지능형 연결성 주제로 2,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만 명 이상의 사전 등록한 큰 전시회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단말기를 넘어 장비와 플랫폼,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개발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술 경쟁력은 정보통신 기술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 세계 대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전쟁이 이제 1, 2, 3차 세계대전까지 역사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3차 세계대전은 뭐 그 우려되는 핵전쟁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저임금 관련해서 매일신문은 OECD 최악 여성 저임금 이들은 고령화 대응 어렵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지난해 한국 여성 노동자의 35.3%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이게 굉장히 최악의 그런 여성 저임금.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뭐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통계는 오래전부터 이제 발표되어 왔습니다. 노인 빈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한 문제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기업 내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임금을 동시에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남북협력기금 국회 동의받아 사용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민왕 내 교역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정책자금인데 지난 1월 현재 총 조성액이 14조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행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국회에서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서나 기금의 예산 집행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매우 비효율적이고 특히 이 야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자유한국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토록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교류라든가 남북경협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신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법치에도 통합에도 역주행하는 문정부 내편 사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표적 불법폭력 시위로 꼽히는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위안부 합의 반대 투쟁과 세월호 광우병 쌍용차 관련 집회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7명이 포함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자, 이 앞에서 지금 소개한 그 사례들을 불법폭력 시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폭력 시위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그 일방적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도 없이 또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거나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폭력을 행사한 것, 또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을 통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그런 충돌, 이것을 불법 폭력이라고 하는 실정법상 불법 폭력이라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처벌한 것,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사면권을 통해서 사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되려 오히려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과해야 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치에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사면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드나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 해군기지나 이런 사례들,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무슨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자이고 문재인 정부 한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